가장 장시간 괴롭히는 거는 손발톱 무좀이죠. 손발톱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두꺼워지면서 이게 발톱이 휘고, 또 휜 발톱이 2차적인 감염을 만들기도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휜 발톱을 펴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곰팡이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윤정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좀이 어떤 균들이 와서 만드는지, 어느 부위에 생기는지, 치료 방법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피부 사상균이라고 그래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는 곰팡이 종류는 한 200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피부 겉에 나타나는 피부 사상균에 의한 감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깁니다. 피부 사상균이 두피에 감염된 경우도 있고, 수염, 백선이 있고, 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이런 데에 많이 이제 생기는 완선 종류가 있고, 체부백선에서 몸에 생기는, 그 다음에 또 손에 근질근질하면서 빨갛게 이런 이제 각질도 좀 생기는 이런 수부백선, 그 다음에 족부백선은 우리가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무좀이죠. 발무좀, 발가락 사이 지간무좀. 가장 장시간 괴롭히는 거는 손발톱 무좀이죠. 손발톱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두꺼워지면서 이게 발톱이 휘고, 또 휜 발톱이 2차적인 감염을 만들기도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휜 발톱을 펴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곰팡이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식초에 발에 담근다, 피부가 벗겨져 나갑니다. 그렇게 벗겨져 나가면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피부염이 생겨갖고 오히려 피부염 치료를 하면서 곰팡이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식초를 이용해서 이제 한다는 거는 좋은 약이나 연고나 크림 이런 것이 없었을 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새는 병원에 오시면 그냥 처방 딱 받으셔갖고 4주 정도 치료하시면 무좀이 완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받아서 치료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손발톱 사이에 생기는 무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림 같은 거 처방을 많이 주죠. 보통 이제 4주 정도 이제 크림을 열심히 이제 계속 발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완치가 되는 질환이죠. 근데 환자분들이 반복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치료를 한다고 크림을 처방을 받아갖고 가신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바르고 나면은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각질 약간 일어나는 정도로 해서 이제 끝나게 되니까, 이거를 일주일 치료했는데 좋아졌는데 뭐 굳이 더 발라? 하면서 안 바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한 2, 3주, 3, 4주 정도 지나면서 다시 무좀이 진행이 또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크림 잘 못 바른다, 먹는 약을 4주 동안 먹으면서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고, 뭐 잘 발라요? 그러면 이제 잘 연고를 바르시면서 이제 경과를 보시는 방법도 있고, 손발톱 무좀은 약을 장기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완치율이 한 70% 정도뿐이 안 돼요. 먹는 방법도 다양하고, 먹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4번 먹는 방법도 있고, 일주일 동안 약을 쭉 먹고 3주 쉬고 다시 와서 약 처방 받아서 상태 보고 일주일 쭉 먹고 3주 쉬고 하는 주기법을 하는 게 있고, 라미실이라고 해서 무좀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라미실은. 근데 이 약은 매일 먹어야 돼요. 손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계속 이제 매일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약을 또 못 먹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아졸계통이라고 해서 주기법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들은,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이 약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약물 농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터미너펜 제제, 라미실 계통은 매일 먹는 약은 같이 먹어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매일 먹는 것도 환자분들이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받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발톱 무좀 있을 때 레이저에다가 발을 넣어서 이제 치료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비보험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요. 간 기능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이 무좀약을 계속 못 먹거든요. 그런 분들은 피 검사를 해서 간 기능이 이상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진짜 이상이 있다 하면 발톱 무좀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치료할 수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나는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손발톱 무좀 약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무좀 치료를 레이저로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 기능이 나는 원래 좀 안 좋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 검사를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투약하기 전에 진찰을 하고 진단을 내린 다음에 피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수치가 또 올라갔다.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 간염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간염이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태에서 무좀약을 먹게 되면 간 수치가 더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톱 무좀 치료를 레이저를 할지 아니면 간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들을 이제 내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먹고 간 수치가 좋아진 이후에 다시 내원하셔서 먹는 약을 처방받아서 다시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옵션들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손발톱 무좀, 몸에 생기는 무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손발톱 무좀은 또 장시간 조금씩 이제 손발톱을 계속 이제 침범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본인이 이제 가렵고 발가락 사이가 허물이 벗겨지고 수포가 생긴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갖고 연고 처방 받으셔갖고 이제 개선시키는 걸 하시면은 빨리 좋아지고 근데 손발톱 무좀이 있다고 하면 상태를 보고 본인의 이제 상황에 맞게 먹는 약을 할지 아니면은 바르는 물약으로만 또 손발톱 무좀 치료를 또 하는 방법도 있고 나는 레이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조건이 되는지 보고 또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괴롭게 하는 이제 무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